일본 규슈 한복판엔 구마모토 현에 속하는 아소 분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리 가키치의 손자 며느리 이에리 게이코 씨. 시할아버지인 이에리 가키치가 110년 전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일이 아닌데도 시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회의 회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本当に申し訳ないことをした時代があ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今痛感しております。それまでは過去の歴史とぐらいしか思っておりませんでしたけど、いろいろな本を読んで、その事件の当時のことを知りましたら、もう子孫として本当にこういう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と思って、こういう墓参に参加したいと思いました。구마모토시가 멀리 보이는 긴보산 중턱 공동묘지에도 이에리 게이코 씨와 거의 같은 운명을 지닌 83세 한 노인이 참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가와노 다스미 씨의 외할아버지는 한성신보 주필로 있으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구니토모 시게아키. 고령의 가와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국 방문길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줄곧 외지에만 나가 살다가 객사한 외할아버지보다 홀로 가족을 지켜온 외할머니에게 고하고 싶은 심정인 듯했습니다. 一人の王様の王妃様を、ね、暗殺に加わったということのその中でも重要な人物ですから、私はその王妃様に申し訳ないと謝りたいと思って今から韓国に参ります。 외할아버지의 천근만근 무거운 죄를 후손으로서 조금이라도 사죄하고자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5월 초 가와노 이에리 두 후손은 전직 교사들로 구성된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회의 회원들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明成皇后に殺害事件に関係しましたうちの祖父のそのお詫びに来たんです。で、韓国の皆様がね、私たちの気持ちを受け入れてくだされば非常に光栄と存じます。 모두들 서울이 초행길입니다. 가와노 씨만이 일제시대에 와본 적이 있지만 거의 6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취재자는 자진해서 한국을 방문한 이분들의 마음에서 끝나지 않은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명성황후가 잠들어 계신 홍릉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동쪽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홍릉. 이곳엔 광무 황제 고종과 명성 황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일행은 홍살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참여 오신 분들도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기는 그 이제 황제께서 제사 지낼 때 황제께서 올라가셔서 제 지낼 때만 인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를 지내는 정자각은 아무나 함부로 오르지 못하는 곳. 두 후손은 아래쪽 잔디 위에서 몇 번이나 큰 절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お詫びしますと、そのふうに変わってお詫びしますと。どうぞ許してくださいませ。これから日本も韓国と仲良くしていきましょう。そういう気持ちでお参りしました。隣ですからね、仲良くするのが当たり前で、みんなね、小さなこと言わないでください。多くの人はそんな悪い気持ちはしませんよ。冬のそなた、ああいうとか寒流とかね、非常に私たちの心を超えるような親しみを持っているのがね、私はとっても嬉しいですね。韓国の人もそういう気持ちで追ってもらいたいです。 이에이리의 손자 며느리는 일본에서 손수 장만해온 차를 올리고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마침 의춘왕의 9번째 황손인 이춘길 씨가 미국에서 영춘왕 제산일로 귀국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님 명성황후 시해를 했던 낭인들의 후손들이 여기 와서 백배 사제를 한다고 하길래 민간 차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저 황실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반길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뼈저린 역사는 우리 황실에서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 황실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일본의 내선일치라는 그런 침략 정책 때문에 없어졌고 그 명성황후께서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되셨고 이런 거를 그 후손이나마 느끼고 또 지식 있는 올바른 식견이 있는 일본인들이 역사를 바로잡겠다면은 이거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 대신 우리 국민들은 절대 이런 역사적 비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해범의 두 후손은 황손에게도 사죄의 뜻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광무 황제 고종과 명성 황후는 가까이에 다가간 두 후손은 꽃을 바치고 예를 올렸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는 동안에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같이 가져가고 또 일본의 정당한 역사를 우리 한국의 정당한 역사를 좀 알고 갖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실천을 올바르게 해줬으면 그 바람입니다. 네. 명성 황후가 태어나신 여주에도 방문했습니다. 명성 황후는 여흥 민치록, 민치록의 외동딸이셨습니다. 생가는 옛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명성 황후가 어린 시절에 생활하던 안방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마루 위에 놓여있는 명성 황후의 영정은 상상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명성 황후 기념관 앞에는 상상도와 비슷한 이미지의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완호 씨는 뭔가 소중한 듯한 것을 들고 기념관 한복판 명성황후 상상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외할아버지 구니토모 시게아키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나서 전리품으로 탈취해간 열쇠 주머니. 잃어버린 원래의 것과 비슷하게 복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완호 씨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았던 열쇠 주머니. 외할아버지의 원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듯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그지없이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 명성황후는 엄격하게 이를 내려다보는 듯했습니다.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듯 밖으로 나온 가완호 씨는 햇살에 눈이 부셨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조선의 정궁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정궁의 자리를 내놓고야만 비운의 궁전입니다. 일행은 드디어 명성황후 시해 사건 현장인 건천궁 오코루 자리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금은 복원 공사 중이라 전각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해범의 후손 가완호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벽화를 바라봤습니다. 시해 후 건천궁 동쪽에 있는 녹산에서 명성황후를 화장하는 장면, 그리고 시해범들이 오코로 안으로 들어가 명성황후를 일본 도로 내려치려고 하는 찰나를 그린 그림이 벽에 채색돼 있습니다. 이들 사죄방문단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에 많은 언론기관에서 몰려와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分かっとるような格好でしょ、王妃様と。これは分かってないんです、実は。後で見て、あ、確かに王妃様だと。それはその時に中心におられた方を捕まえて、そして殺したんです。そしてね、まあその時抵抗した人が2人ぐらい死んで、だからこんなに向き合って、そんな王妃様だと思ってこれがこの人が知っているわけはない。こんなにね、余裕はありません、殺そうも。相手が王妃様でしょ。こんなに振りかぶるようなことはしません。まあ王妃様だと思えばつくぐらい。結局国友さっさ寺崎、それにまあその父さんねか何かその5人か10人がまあ一番に家入さんたちは後から入ったと思います。まだ若いから。 가완호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런 일들은 참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다. 지금 후손이 민간인 후손이 48명 그 당시 시해범 그분들이 있는데 지금 2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48명 후손들이 이런 모임, 이런 방문,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앞으로 한일 관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요? 아, 그거 아직 못 봤어요. TV로만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 네. 아, 그러면 교과서에서 배웠죠? 네. 예. 명상 그냥 코에서 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냥 단순히 나쁘다. 그만 생각해요? 그 일본이 음. 나빠요. 이제 사죄하러 오신 분이 할아버지가 왔는데,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또 이번 씨가 더 됐을 것 같아요. 今日はおじいちゃんの悪いことをしたお日様に悪いことをした方お断りに来ました。私は小学校の3年の時にお日様のお持ちになってたのを持ってたんです。だから小学校の時から知ってました。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우레시 됐을 가은호 씨는 NHK의 취재에도 응했습니다. さっきいろんな韓国の記者に聞きましたけども、先生のおかげで随分日韓関係これ良くなりましたよ、正直言うと。そうですか。少しはためになった。いやいや、そう。嬉しいですね。NHK 특파원도 가은호 씨의 마음에 감동돼서 눈물을 감출 수 없는 듯했습니다. 私は右肘の事件のね始まりと思います。解決のあれに立つでしょう、おそらく。だけど韓国の人の感じは変わると思います。日本の人も変わってもらいたいです。知ってもらいたい。日本の人たちに竹島よりもっとひどいことをしたんだと。日本は。ヨン様ブームでものすごく日韓関係が良くなった中で竹島問題、教科書問題が起きてちょっと冷めてますけれども、おそらくこれだけ河野先生が韓国に来られて韓国のメディアが注目をしているので、それだけ注目しているってことは韓国の人たちはものすごく温かく受け入れてることだと思いますしね。それはもちろんその根幹の部分ではね、やっぱり国母を殺した子孫という意味では許せない部分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根幹の部分ではね。 일행은 명성황후 관련지 가운데 마지막 장소인 운현궁에도 잠시 들렀습니다. 운현궁은 흥선 대원군이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성황후가 고종과 혼례식을 올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은 달회식 행사가 열리는 날. 이틀간의 긴장이 풀리는 듯 두 후손은 한국의 정악을 감상했습니다. 달회식을 주최한 측에선 두 후손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의미 있는 차를 대접했습니다. 비록 민간 차원의 사죄 방문이었지만 가은호 씨는 큰 바위 덩어리를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선생お疲れ様でした。
いかがですか？とっても、いい旅でした。最初私は、教科書問題とか竹島問題があるので人を誘う時に大変心配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についてみたら非常に皆さんたちが歓迎してくれている様子がよく分かりました。今回は第1回目ですけれども、これを2回3回どうしても続けて、そして本当の日韓友好を果た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회에 한국 방문단 일행은 3박 4일간의 여행을 끝내고 구마모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취재자는 구마모토를 다시 찾았습니다. 우선 가와노 씨를 만나 한국에 다녀온 후 그의 소감이 어떤지 듣고 싶었습니다. 가와노 씨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진료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私はね、ゆっくり眠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私は小袋が大切だと思ったらそうじゃなくて人の心が大切でした。民主に謝るっていう、ね、明政皇后に謝るっていう私たちの心が大切で、求めるものは韓国の人が求めるのは私たちが謝る気持ちね。日本人は素直に謝りますよ。私が謝ったんだからね。私以上の者はいませんから、それが謝ったんだから。これはね、110年ぶりに私が始まりで、これから先はみんなお参りに行く人が出ますよ。40人の子孫がね、今まで鳴りを潜めて隠れてたんだ。その人たちがね、我もあれもと押しかけると思います。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 환자들을 진료했던 외손자가 오늘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やっぱ未来に僕らの世代にやっぱりその憂いを残さないために行かれたんだと思います。はい。ちゃんと自分の代でも謝って全てを謝っていただいて終わらせてもらおうという考えで、はい。それはすごいと思います。 구마모토의 번화가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ってご存知ですか？いえ知りません。何？民費事件。民費っていうのはこの間の女王様じゃなくてあれのあれ。何女王様？日本人がね殺してるのよ。いつ？もう何年前ね。で熊本の人がお父さんがそういう戦争をねしたのに対して謝りに行ってるのよね。そう知らなかった。なんでお知りになりました？新聞で見てなかったから。だから韓国の人に謝りに行ってすごく向こうの人たちが感謝したのよね。でも日本の政治が悪いから心からねなんていうのすまないとかねいやありがとうっていうことが言えなかったって。 もうちゃんと読んでますよ。今私すごく日中の問題にしても日韓の問題にしてもすごく気にしてるからすごい政治が悪いと思ってる。だから全部思ってる。アジア諸国に対して今日本ダメだもん。 아소 지역의 교육회관에선 오늘 가이도쇼 선생이 마을 주부들을 모아놓고 인형극을 공연하기로 한 날입니다. 隣の韓国の王様の奥様が亡くなって110周年という記念すべきある事情があっての一度お墓参り書をいうことになってな、今年の5月8日のことじゃ。
10人ばかりの仲間で出かけたじゃ。ジンチョンという空港についてのターミナルの出口へ行ったらのカメラマンたちが大勢わしらの方へカメラ向けておってな、わしらのほらみんな見てるかの NHK であっとったチャングムの地下へ宮廷女官チャングムの美しさ、美しいチャングムを思い浮かべながら目の前のごちそうのことばかり考えちゃった。 가이도쇼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인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름표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やっぱり知らなかったんでですね、全く今日話聞くまで内容を知らなかったもんですからですね、やっぱり歴史の知らない部分というのは多いんだなということでまず思ってですね、今後そういったものを折に触れて勉強していけたらとは思いますけども、なんか今まではなんかな韓国ドラマとかですね、そういうのでこう韓国に関心持ってましたけどですね、今日の話を聞いてもっともっとその表面的な交流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もっとなんかお互いに相手のことをよく勉強して、特に日本の方がね勉強不足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 지난 7월 8개 회사가 내놓은 새로운 교과서가 출판 공개됐고 이를 각 지방 교육위원회별로 그 채택이 결정됐습니다. 今年の教科書の採択については不走者版は採択しませんでしたが、便秘事件につきましては、日初心者だけが取り扱っております。あとはどの教科書も便秘事件については取り上げておりません。大変残念な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실린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간단하게 서술돼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실린 민비의 사진은 과연 진짜 명성황후 사진일까? 이 사진이 명성황후 사진이라고 발표된 경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과연 어느 사진이 진짜 명성황후의 사진일까? 수년간 이 사진 문제에 몰두해온 도쿄 불교대학의 미타니 노리마사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これの中にですね、その民美暗殺の事件を報じている箇所があるんです。フランス語のこの新聞の中に。でこれをずっとやっていきますとここに出てくるんですよ。でこれが事件に関して一番言ってみたらホットな新しいその当時はですねとしては一番新しい外国の記事の一つだと思います。これがなぜそうなのかというこれが今のところまだちょっと私にはここ分かってない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ね。 서양 측 자료에 나오는 명성황후의 모습입니다. 1904년에 발간된 러일 전쟁 사진 화보를 들춰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명성황후 사진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큰 머리를 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명문엔 궁중의 시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사진 화보집 제3권에도 이 큰 머리를 한 여인이 보이는데 궁중의 시녀로 보여집니다. 큰 머리를 한 여인에 대해선 1904년에 출판된 카를로 로제티가 쓴 꼬레아 꼬레아니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 설명은 궁전의 귀부인이라 돼 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궁궐 내부의 모습 같진 않습니다.
명성황후의 사진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진은 今までの生まれてきた写真、この写真ですね。この代表的なこの写真は、民美では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すると民美の本当の写真は発掘可能性があるでしょうか、どうでしょうかね。難しいですね。そこのところはね。当時の王妃のような高い身分の女性は写真というのをなんか撮らせ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ような気持ちは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はまた別の人は写真を撮るのが好きだった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言っていますので、今のところちょっと私はそれがあるかない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ちょっと明言できないですね。残念ながら。 취재자는 일본 국회 도서관에 있는 조선 인명 자료 사전을 열람해봤습니다. 고종의 사진과 나란히 실려 있는 귀비 엄씨의 머리엔 큰 머리가 얹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융희 황제 순종의 첫 번째 비 황후 민씨의 머리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큰 머리를 한 여인의 사진이 명성황후로 일반화되고 일본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됐는지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취재자는 사진 문제를 뒤로하고 산호시라는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묘겐지라는 절이 산호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묘겐지 절 뒤편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일본으로 망명했던 한국인 두 사람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훈련대 2대 대장이었던 우범선, 한국인 주범격인 우범선과 함께 악원 파천 직후 일본으로 망명한 황철. 이 두 사람은 이곳 유지인 스나가 하지메의 도움을 받으며 망명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황철은 일본인과 결혼해 대를 이었는데 그 후손인 다가와 노리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음악 평론가입니다.これがあれですよ。似てるかな。似てます？似てるですね。やっぱり似てます？で母親の話なんかではその日本の有栖川親王っていうね、いわゆる皇族の一人からピストルをもらってね、それをずっとね亡くなるまでねいつも枕元にあれしてて、韓国へ朝鮮の人がね会いに来ても自分の息子たち以外は絶対会おうとしなかったらしいんですよ。でやっぱ暗殺をねとっても恐れてたし。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협력해 망명객이 돼버린 우범사는 역시 일본에 도망가 있었던 고영근에 의해 구레시라는 곳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레시에도 그의 묘비가 남아 있습니다. 우범선도 황철처럼 일본 여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었는데 씨 없는 수박을 발명한 세계적인 육종학자 고 우장춘 박사가 그 아들입니다. 스나가 문고엔 우범선 제사비 모집첩이 남아 있습니다. 고영근에게 살해당한 자초지정이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발긴 명단엔 시의 가담자 몇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이들 망명자들을 뒤에서 돌봐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호시의 갑부 스나가 하지메입니다. 그 후 세금 문제로 집이 국가에 귀속되는 바람에 오늘날엔 표식성만이 남아있지만 100년 전 그의 집은 망명객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갑신정변 실패로 망명객이 된 김옥균도 장기간 이곳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박영효와는 매우 절친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스나가문고엔 한국인의 사진이 몇 장 남아있기도 합니다. 일본 정계 사정에 정통했던 권중현, 갑신정변의 행동대원 신응희, 주동자 서광범과 정훈교, 그리고 역사에 기록이 없는 변추 등 모두 갑신정변의 망명객들입니다. 사제필의 사진도 있는데 그 또한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일본의 망명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스나가 하지메는 당시 메이지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대표적인 국가주의 운동가로 김옥균과 중국의 손문 등을 지원했던 도야마 미스루의 사진도 있습니다. 취재자는 야마구치현 하기시를 찾았습니다. 시해 사건의 총지휘자인 당시 주조선 일본공사 미우라고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회의에 가이도시오 선생을 앞장 세우고 하기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刑事でございますが、これかなり詳しいです。それでこちらが今萩市の地図でございます。で今私どもは、ここに萩博物館というのその辺りにですね、あるのはね。でですね、明林館の後、いわゆる小学校のところからこの中央にございます。やっぱり三浦五郎なんかはどっちかというとこうないがしろにされるというか、あんまり、注目を受けにくい逆に人物じゃないかなと。ちょっとやったことだけに。미우라고로는 하기시 변두리 나가스 강변의 한적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이미 도쿄로 이주하고 이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군인이 돼서 30세엔 히로시마 주둔군 사령관으로 출세해 자신의 고향 하기시에서 발생한 하기의 난을 평정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1876년 10월 하기의 난 때 주동자였던 마에하라 이세이는 바로 이 장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에하라는 미우라고로와 같은 마츠시타무라 학교 선배였습니다. 그야말로 선배를 처형한 셈입니다. 하기의 난을 평정한功으로 그는 중장으로 승진,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朝鮮半島でですね、そういう民否の殺害事件なんか関わっていくと、そういった中でどんどん彼の中にこうややもすればこう汚点的なものがどんどんくっついていって、やはり萩の方でもなかなかこうタブー的な存在としてですね、扱いにくい人間になってという位置でな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そういうふうにこう、考えるわけですけど。 미우라고로가 말년에 쓴 간주 장군 회고록을 들춰봤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조선 사건이란 제목으로 당시의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조선에 부임하기 전엔 학습원 원장으로 코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조선공사 부임 땐 그 수염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글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 인물이 누구인가를 암시하는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토든 이노우에든 야마가타든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다. 무리하게 저지른 것은 능히 알고 있다. 그러나
끝내고 보니까 그냥 수고했어 하는 정도였다. 취재자는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그리고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어 일본 국회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공문서 및 전보문 등은 헌정 자료실에 보관돼 있습니다. 취재자는 현대 일본어로 된 인덱스를 보고 나서 고문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100년 전 일본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강요들 간에 오고 간 문서들 중에서 관심이 가는 것 750매가량을 골라 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선 구마모토시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회의 회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それで一応持ってきました。それを見せて差し上げますから、ぜひご協力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한 1895년에 집중해서 모은 자료를 모두 해독한다는 것은 무리인 듯했습니다. 그중에 요점이 되는 것을 찾는 작업이 우선 필요했습니다. 역사를 가르친 교사들이지만 붓으로 쓴 메이지 시대의 글이어서 해독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에게 각각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한 분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고문서 해독을 전문으로 해온 박병원 선생을 찾았습니다. 이노우한테 보내는 거예요. 미우라 배 타고 가는 비행가 봐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할 건 없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것만 몇 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그렇지 이게 미우라고로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미우라고로 단독으로 한 걸로 늘 생각하고 있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거기는 공사관 기록에서는 미우라가 단독으로 일본 낭인을 불러한 걸로 돼 있어요. 네. 많이 떠서. 박병원 선생은 80세가 넘은 분으로 고등학교 교장을 지내셨습니다. 이번엔 구마모토 대학 사학과를 방문해서 고문서를 전문적으로 해독하는 젊은 교수들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何か企ておる模様ありと病気と幼少かな幼少なのわざと難しいね伊藤でしょ伊藤博音痴へ参られ候ずるかなりいわゆる長州罰ですかね伊藤博文山形有朋井上薫そのあたりとのやっぱり関係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ちょっと伺わせるような内容もありますよね。北海道がですね薩摩閥に握られていたんで長州閥としてはやっぱり朝鮮は地理的にも近いっていうこともあるんでしょうけどもやっぱり自分たちで抑えておきたい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ところがあ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だから三浦の単独説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長州閥の何らかのやっぱり相談みたいなものは事前にあ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방대한 자료들이 몇 가지 문서로 압축됐습니다. 해독 작업만도 2달이 걸렸습니다. 1895년 6월 20일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약 4개월 전입니다. 이노우에 가오루 주조선 일본 공사가 서울을 떠나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사법, 즉
법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가 이노우에 공사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때의 대담 내용을 기록한 요시카와 대신이 무스 무네미스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거기엔 미봉책을 포기하고 결행 방침을 채택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행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런 대화가 있은 지 16일이 지난 7월 6일 왕비 살해 음모가 발각돼서 박영효가 일본으로 도주했다라는 기사가 도쿄의 시사신문 호외에 났습니다. 이를 접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7월 8일에 무스 외무대신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가게에서 한 가지 안으로 결정해서 단행하기를 희망, 이노우에 공사를 한국에 돌아가도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서울로 돌아와 있는 이노우에 공사에게 노무라 야스시 내무대신은 8월 2일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조선 정부에 줄 대여금 300만 엔 가운데 약간을 왕비에게 나누어 주려고 박영효를 통해 이야기하자 왕비는 손사래를 치면서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적이 있다. 그리고 미우라고로와 사사도모 후사가 일본의 망명에 있는 박영효를 만났을 때 박영효는 왕비는 한국의 큰 여우다, 조선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7월 18일) 노무라 내무대신이 이노우에 공사에게 보낸 전보입니다. 미우라고로가 번의하기에 국가의 대사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노무라가 이노우에게 타전한 전보입니다. 그러한 미우라고로를 야마가타와 다나카 고우켄이 진력을 다해 설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 미우라 신인공사는 서울에 있는 이노우에게 8월 29일에 출발한다고 타전했습니다. 그 후 미우라고로는 전권 대사의 자격으로 서울에 부임합니다. 그가 오게 된 배경엔 조슈 세력이 포진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당시 일본 내각은 오늘날의 야마구치현에 해당하는 조슈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자는 당시 조슈 세력의 중심지였던 하기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조슈 지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는 옛부터 사람들이 자주 왕래했던 가까운 곳입니다.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상가입니다. 그는 30대에 처형당하기 전까지 소카선 주쿠라는 학교를 세워 장래 일본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집을 읽어보면 국가주의자 색채가 강한 인물입니다. 그는 책에서 일본이 조선과 만주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日本ではほら神宮皇后伝説ってのあるでしょ。神宮皇后が女の身でありながらなんだろう、いわゆる三冠征伐で指揮したという。でそういうのが輝かしい歴史っていうのは我が国にあるんだと。それがやっぱり吉田松陰の頭の中にかなりこびりついてありま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吉田松陰の場合には欧米諸国に対してどうするかっていう場合になかなか欧米と対抗してもかなわないから、むしろ朝鮮侵略やることで日本の国威をつけて、それで欧米に立ち向かおうっていうそういう発想がありますね。하기시엔 메이린칸이란 관립학교도 있는데 역시 요시다 쇼인의 사상에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우라고로는 바로 이 학교 출신입니다.
이들 메이지 사무라이들 가운데 으뜸격인 이토 히로부미. 그의 고향은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구마게 마을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만주 여행 직전에 생가와 가까운 곳에 별장을 짓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불귀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에 지은 별장 바로 옆에 이토공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총리 대신이었으며 그 후 을사늑약을 맺게 해 통감부를 설치하고 끝내는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시킨 장본인이 됐습니다. 메이지라는 군함의 선장격인 이토를 둘러싼 이들 조슈의 군상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해 그들의 스승인 요시다 효인의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사상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이곳 이토공 기념관에선 매 시간마다 오이소라는 기록 영화 한 편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1907년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강제로 유학을 가야만 했던 영친왕 이은을 데리고 이토 저택이 있는 오이소 해변가에서 파도를 적으로 삼아 병정놀이를 하는 내용입니다. 취재자는 그 오이소 해변을 찾았습니다. 8세기경 고구려의 약광이라는 왕족이 나라가 멸망하자 이곳에 상륙했다 해서 오이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이곳에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저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토의 저택 소로가쿠 건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요리점으로 바뀐 이곳에서 명성황후 시해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취재자는 상상하게 됩니다. (2005년 10월 8일) 남양주시 홍릉에선 명성황후 110주기 제향식이 거행됐습니다. 찬원관 예광세이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끼처럼 껴있는 응어리의 원점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의 진실을 서로 공유해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명성황후 삼가 명복을 빕니다.